된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겨우 1,000만 원 가지고 그러냐? 누나가 그 소리에 섭섭하다고 나한테 난리를 치더라. 당신도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됐어. 애도 가졌는데 그냥 1,000만 원 정도는 잘 살라고 하면서 주면 되는 거지. 그럼 누나도 고마워할 테고 서로 좋잖아. 내가 임신하라고 해서 애 가진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딱 보니까 임신한 거 아니셔. 누가 임신을 느낌만으로 확인하냐? 허준이야? 내가 저번에 테스트기 가져가서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리니까 안 하시던데. 그럼 뭐겠어? 임신 안 한 거지. 그렇게까지 해서 내 돈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빌려드리는 거야. 그리고 1,000만 원 버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이 어느 정도 수그리고 그럴 줄도 알아야지. 왜 그렇게 날카롭게 누나를 대해? 그러니까 누나도 당신한테 더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누나한테 돈 빌려주니까 갚으라고 말한 건 너무했어. 당신도 적당히 해. 우리 누나랑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 돈을 빌려주고도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는 신우이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한테 돈 빌려주고 한 달이 지났었나?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하셔서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에 당황스러워서 그게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게 다 제가 신우이한테 돈을 적게 빌려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돈 못 빌려준다며? 그러니 어쩌겠어. 내 집 팔아서 해줘야지. 그래서 집 정리했다. 너희 신우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 어쩌겠어. 당장 다음 달부터 집 빼줘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갈 데가 있겠니? 밖에서 노숙할 수도 없고 조만간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방 하나 비워놔라.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하셔서 방을 비우라고 하니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은 들은 얘기가 있나 해서 물어봤죠. 시어머니가 나한테 연락하셔서는 조만간 우리 집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당신은 뭐 들은 거 있어? 심지어 다음 달 정도에 집 빼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형님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야? 누나가 이번엔 잘 살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 엄마도 그렇게 하는 거겠지. 우리가 돈을 많이 보태줄 수 있었으면 엄마 집은 안 팔아도 되지만 우리는 1,000만 원밖에 못 해줬잖아. 근데 남자 쪽에서 그 돈으로는 결혼 못 시킨다는 식으로 나왔나 봐. 그러니 어쩌겠어. 엄마가 사는 집 팔아야지.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우리 집 와서 있으라고 했어. 남편은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 그런지 태평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떠한 말도 없었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며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집 구해서 나가시기 전까지는 저랑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야 본인 엄마니까 안 불편하다고 쳐도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언성 높여 얘기하게 됐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사는 걸 왜 당신 혼자 결정해? 이게 당신 집이야?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 그럼 적어도 나한테는 먼저 말을 했어야지. 어머님이랑 말 다 해놓고 나한테 통보하는 거야? 그럼 어떡해. 우리가 돈을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남는 방 하나 있잖아. 그거 하나 비워드리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난리야. 그리고 당신이나 나나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와 한 공간에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살 수 있는 곳 정도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비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축하할 일 하나 생겼다며? 떡 돌리러 온 거야? 근데 벌써 일주일도 넘은 것 같은데 떡을 너무 늦게 돌리는 거 아니야? 네? 저희 미용실 가게 확장한 거요? 아, 그거 벌써 1년 전 일인데 일주일이요?
저는 이번에 한 명 정도 살 수 있는 집 하나 알아보려고 한 건데 선희 신우애가 저쪽 동네에 가게 하나 차렸잖아. 나는 그거 떡 돌리러 온 줄 알았지. 여태까지 이혼당한 신우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는 고민 좀 덜겠어. 예전에 미용실 확장한다고 다른 데로 이사 갔다고 했을 때도 신우이가 난리였다며.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신우가 가게를 하나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도 신나신 듯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딘지 여쭤본 후 주소를 받아 찾아갔고요. 근데 정말 떡하니 신우의 가게가 안에 있더라고요. 카운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정말 카페 안에 있는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결혼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가게하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서는 신우의 가게가 언제 계약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따로 들은 얘기가 없었는데 제 돈도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언제쯤 가게 계약하고 오픈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옆 동네에 차려서 며느리한테 꽁꽁 숨겼구만. 잠깐만 보자. 한 달 전쯤에 계약금 입금하고 공사 시작하고 그랬네. 한 달 전쯤에 상가 알아보고 다녔거든. 근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마땅한 곳이 없었는데 그 건물 사장이 이혼한 신우이 불쌍하다고 하면서 저렴하게 임대해줬어.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 걸고 진행한 걸로 아는데,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그쪽 시어머니 집 팔아서 한 거잖아.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한 거 아니었어? 며느리 집에 산다고 엄청 자랑하고 다니셨거든.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신우이가 결혼하려고 저한테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가게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가게 한다고 하면 제가 돈을 안 줄 것 같으니 재혼할 거다, 애가 졌다면서 불쌍한 척하며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돈도 못 버는 신우이가 불쌍해서 시어머니 집을 팔아 가게 하나 차려준 거였죠. 이제야 모든 상황이 맞더라고요. 물론 가게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도 돈을 많이 빌려주거나 하진 않았을 텐데 저를 속인 게 괘씸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본인 딸이 불쌍하니 그렇다 쳐도 남편까지 저를 속여서 돈을 가져간 게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고요. 우리 집 앞이니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연락하면 제깍제깍 나올 것이지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이거 들어라. 내 짐 챙겨왔다. 방은 어느 정도 비워놨지? 시어머니는 집을 한가득 들고는 같이 저희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는 이곳저곳 방을 둘러보시더라고요. 내가 안방 쓰기는 좀 그러니까 화장실 가까운 이 방 지금 정리해라. 그래야 내 집 놓지. 나는 이제 나갈 곳 없으니까 포기하고 방 비워. 괜히 큰 소리 나오게 하지 말고. 어머님이 무슨 작은 방 쓰세요. 그냥 안방 쓰세요. 넓게 쓰셔야죠. 그리고 화장실 방 안에 있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그치? 아무래도 내가 안방 쓰는 게 낫겠지? 너가 이번에는 좀 예쁜 짓을 하는구나. 그래, 그래야지. 시애미가 작은 방 쓴다고 해도 며느리는 안방 쓴다고 해야 하는 거다.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짓을 하네. 그럼 가서 안방 좀 비워라. 시어머니가 작은 방을 쓰신다길래 제가 안방 쓰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이제야 너가 예쁜 짓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보고 안방을 비우라고 하시길래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많아서요. 저희 집 안방 쓰세요. 아, 그리고 제가 형님 결혼 선물로 세탁기 하나 주문했거든요. 근데 주소를 알아야죠. 그래서 어머님 전화번호로 연락이 갈 거예요. 오늘 오후에 연락 준다고 했는데. 제가 갈 곳이 많다고 얘기하며
신우의 결혼 선물 받을 주소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시어머니 핸드폰이 울렸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주저하면서 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우이가 진짜 결혼한 게 아니니 그걸 받을 주소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전화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세탁기 설치 기사님일 수도 있으니까 받아서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형님 결혼하느라 1,000만 원 드리기도 했지만 그건 다시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세탁기 주문한 거예요. 주소 알려주셔야 설치도 빨리 되죠. 나중에 받아서 알려줄게. 너는 그런 걸 사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네 맘대로 사서 보내고 그러냐? 걔네들도 각자 사려고 생각한 것들이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허둥지둥하며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런 거 결정할 때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냐고 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왜요? 시어머니 집 팔아서 형님 가게 해준 거라. 형님 신혼집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받을 수 있는 집이 없으니 딸도 이혼하고 아들도 이혼하고 그럼 여기서 시어머니랑 다 같이 살면 되겠어요. 그럼 저만 나가면 되겠죠. 재산 분할 때문에 이 집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집 알아보셔야 되나? 신우이 가게 있으니까 거기서 다 같이 살아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싸놓은 짐을 챙겨서는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이혼이냐고 소리치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치고 집을 나와버렸고요.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남편이랑 신우이한테 번갈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안 받으려 했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제 미용실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호통을 치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대체 뭐라고 한 거야? 왜 엄마가 노발대발 화가 나신 건데? 어머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시어머니가 작은 방 쓰려고 하시길래 내가 나갈 테니 안방 쓰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당신이랑 나랑도 이혼할 거니까 이혼한 아들, 이혼한 딸 데리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했어. 뭐가 문제야? 당신도 나 속이고 형님 가게 차리는 거 도와준 거잖아. 내가 평생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건 누나가 돈이 없어서 재혼도 못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버린 집 팔아서 가게 해주신 거야. 당신한테 구구절절 말하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게 부끄러워? 나한테 애가 져서 재혼한다고 거짓말한 게 더 창피한 거 아니야? 내가 빠져줄 테니까 어머님이랑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형님이랑 행복하게 살아. 남편은 제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줄 몰랐는지 당황하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본인이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진짜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랐던 거야. 당신도 우리 누나 이혼하고 그래서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서 누나 가게 잘 되면 그때 말하려고 했어. 뭐가 됐든 나를 속이려고 한 거잖아. 형님한테 1,000만 원도 당장 받아낼 테니까 준비하라고 당신이 말해놔. 그리고 어머님이 형님 전 남편 얘기하면서 욕하시는 거 몇 번 들었는데 왜 이혼했는지 알겠네. 당신이 이혼한 형님 잘 챙기면서 살아. 나는 이제 빠질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 가게 불쑥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다시는 내 가게 오지 마. 무릎 꿇고 오는 남편을 저는 뒤로 하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제 손목을 턱 잡았어요. 저는 남편인 줄 알고 소리를 꽥 질렀죠. 근데 눈앞에는 신우이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하길래 제가 왜 그런지 얘기해줬죠. 형님, 저한테 애가 져서 결혼하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셨죠? 근데 진짜 재혼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제 돈까지 형님 가게 하는데 버티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집 팔고 저희랑 같이 산다고 오신 거고요. 그래서 동생 이제 반납하려고요. 누나랑 동생이랑 사이좋게 이혼해서 어머님이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제발 다른 사람 고생시키지 마시고 셋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신우이한테 쏘아붙이며 얘기하니 신우이도 어버버 하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 웃음 참느라 혼났어요. 근데 신우이도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반응을 제가 보이니 당황스러웠나 봐요. 근데 저까지 이혼한다고 하니 그건 막아야겠다 생각했는지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올케도 알다시피 내 상황이 좀 안 좋았잖아. 그리고 가게 안 되고 돈 빌려달라고 하기도 창피하고 해서 그런 거였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동생이랑 이혼만 하지 말아줘. 우리 엄마 진짜 알아놓으실 수도 있어. 이제 저 올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잘 챙기던지 하세요. 저한테 빌려간 1,000만 원도 얼른 갚으시고요. 조만간 변호사 만나서 이혼 진행할 건데 그 전에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형님한테도 소장 보내야 되니까요. 그럼 서로 번거롭잖아요. 다음 주까지 1,000만 원 안 보내주시면 법대로 진행할게요. 제가 법대로 진행한다고 하니 신우이가 알겠다고 하면서 당장 돈을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신우이가 그 말을 한 지 30분도 안 돼서 돈이 입금됐습니다. 그거 보면서 법이 무섭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다시 우리 가게에 오면 신고한다고 해서 그런지 매번 저희 가게를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저희 동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심지어 제가 미용실을 하잖아요. 그러니 시댁에 대한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질 수밖에 없었죠. 가게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동네 장사하려면 소문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우이는 소문이 워낙에 안 좋게 났으니 가게가 잘 될 턱이 있나요? 다들 수근수근 하면서 신우이 가게 가지 않으니 오픈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결국 접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가게가 잘 돼서 확장했을 때 제일 배 아파했던 사람이 신우이였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가게를 해도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한둘 안 가게 되고 소문도 안 좋으니 더 안 찾게 된 거였죠. 신우이가 가게 접는 날 저한테 와서는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 가게가 망했어. 이제 속이 시원하니? 너가 도대체 어떻게 소문을 내고 다녔길래 너 가게는 잘 될 것 같아? 제가 소문내서 가게가 망한 거겠어요? 본인 성품 좀 돌아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네요. 가게가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사람들이 다 성공했겠죠. 다른 곳 가서 가게 하시려면 마음씨 좀 곱게 쓰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가죠.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받아치니 신우이는 씩씩거리며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신우이는 물론이고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본 적은 없어요. 눈에 거슬리는 게 사라지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희 가게 오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는데 소문이 워낙에 안 좋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잘 지낼지 모르겠네요. 누군가는 이혼한 저를 보면 인생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왕 결혼한 거 잘 살지 그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해보기 전까지는 이혼은 저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혼하고 힘들 때 보게 된 글귀인데 이혼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았다면 저는 계속해서 신우이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랑 남편 챙기면서 살기 바빴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저 스스로의 행복을 찾으며 살려고 해요. 사실 누구한테 이렇게 세세하게 이혼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 털어놓으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네요.